보험회사가 상해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려면은 피보험자가 앓고 있던 질병이 직접적으로 사망에 기여를 하였을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예, 안녕하십니까. 부부손해사정사입니다. 동영상 보시면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은 저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이번 시간에 이제 상당히 난해할 수 있는 손해보험의 상해사망보험금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상해사망이란 이제 피보험자가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 사고의 직접 결과로 인해서 사망을 하였을 경우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는 담보를 말하는데요. 상해사망보험금을 피보험자가 사망하면은 바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급격성, 우연성, 외래성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까다로운 반면에 적은 보험료를 내고 많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이제 보험금을 많이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상해가 아니라는 주장을 하게 될 것이고, 이에 이제 뭐 보험회사와 상해냐 질병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다툼이 있습니다. 또한 이제 보험회사로부터 상해 사망 보험금의 지급 책임이 없다는 안내를 받고 나서 포기를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실 겁니다. 이번 동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보험회사의 답변대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안에 따라서 보험회사에게 상해 사망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도 매우 많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제 피보험자의 사망 진단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보험자는 직접 사인 외상성 뇌출혈이고 사망의 종류는 병사로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망 진단서의 내용을 봤을 때 상해 사망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이 그다지 어렵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제 보이는데요. 다만 이제 사망의 종류가 병사로 기재되어 있는 부분이 약간은 마음에 걸립니다. 왜냐하면 이제 보험회사는 사망의 원인이 외상성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사망의 종류가 병사이기 때문에 상해 사망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는 잘못된 주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그 사망 진단서에서는 병사로 기재가 되어 있는 부분이 왜 그랬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해보니, 이 사건 이제 피보험자는 외상성 뇌출혈로 인해서 사망하기 는 하였으나 병원에서 입원 중 사망하였기 때문에 병원에서 사망의 종류를 병사로 기재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피보험자는 병원에서 약 6개월간 입원 치료를 하는 도중에 갑자기 의식이 소실되어 외상성 뇌출혈이라는 진단하에 뇌수술을 하였으나 결국에는 사망을 하게 된 사안입니다. 이번 내용이 기록되어지는 의무기록지를 보면은 머리에 큰 외상은 없었으나 침대에 머리를 여러 번 부딪힌 기록이 있었다라고 기재가 되어 있고요. 의식 소실이 발생하기 전에 찍었던 CT 검사 결과에서는 정상 소견이었으나 의식 상실이 발생하고 나서 CT 검사를 하였을 때는 외상성 뇌출혈의 결과였습니다. 이에 병원에서는 응급으로 이제 머리를 수술하게 되었는데요. 수술하기 전에 보통 이제 환자나 환자의 가족들에게 병원에서는 수술 동의서라는 서류를 받게 됩니다. 이런 수술 동의서를 보니 환자의 진단명에 대하여 급성 경막하 출혈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을 보아 뇌출혈로 인해서 수술하겠다라는 수술 동의서의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이제 외상성 뇌출혈로 인하여 수술을 받은 피보험자는 수술 후 이제 추가적인 출혈이 발생하여 이제 수술이 또 필요하긴 했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병원에서 안내를 받기로는 수술을 하더라도 의식이 회복되기는 어려우니 유가족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수술을 포기하고 그냥 연명치료만 하게 된 그런 사안이었습니다. 이렇게만 본다면 피보험자의 사망과 관련하여 보험회사에게 상해 사망보험금 청구하는 것이 그리 어려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환자는 이제 그 신부전증으로 투석을 하던 자였고 또한 당뇨로 인하여 다리를 절단한 채 병원에서 퇴원을 하지 못할 정도로 신체 컨디션이 아주 나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처럼 이제 피보험자가 어떠한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이와 같은 질병이 있는 자라면은 보험회사는 상해가 아니라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하면서 상해 사망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가 매우 많이 있는데요. 이 사건에서도 보험회사
보험회사에서 상해 사망보험금을 청구하니까 보험회사는 이제 애초에 상해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려고 했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였는데요. 첫 번째로 사망 진단서상 외상성 뇌출혈이고 CT 검사상 외상성 뇌출혈이 검사 결과인 거는 인정하겠는데, 머리에 어떠한 충격이 있고 외상성 뇌출혈로 의식 상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충격이 있으면 곧바로 피보험자가 의식 소실된 자료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즉 머리 충격에 대한 입증을 피보험자 측에서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에 보험회사는 상해 사망보험금의 지급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런 첫 번째 주장이었고요. 근데 이제 외상성 뇌출혈이란 진단은 외상이 없다면은 발생하지 않는 것이므로 머리 충격 시점에 대해서는 이제 유가족 측에서 입증하지 못하였으나 어느 시점에는 분명히 외부 충격이 있었기 때문에 머리가 손상이 되었음을 입증을 했다라고 이제 저희가 주장을 했고요. 제가 봤을 때는 보험회사의 그런 주장은 약간 좀 찔러보기 이런 주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보험회사는 두 번째로 내부 의료 자문 결과 피보험자가 진단받은 경막하 출혈은 보통 외상으로 발생하나 약 25%의 경우 자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로 알려져 있고, 피보험자는 말기 심부전증으로 입원 중 지속적인 투석을 하였는데, 이러한 투석 중 출혈성 경향으로 경막하 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어 비외상성 출혈에 해당하므로 상해 사망보험금의 지급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외상을 입은 흔적에 대해서 피보험자 측에서 입증하지 못했다라고 하고요. 두 번째는 피보험자가 진단받은 출혈의 경우에는 질병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더군다나 피보험자는 원래부터 투석이라는 이제 위험한 질환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뇌출혈이 발생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였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말인지 방구인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제 보험회사는 이제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병원 검사 결과 및 의무 기록, 사망 진단서 등 모두 피보험자에게 외상성 뇌출혈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에도 내부 의료 검토상 외상성 뇌출혈이 아니라 자발성 뇌출혈이기 때문에 보험금을 못 주겠다, 이런 주장인데요. 근데 이제 이런 경우가 매우 많이 있습니다. 실제 이와 관련하여 저희 사무실에서도 소송을 진행하여서 지금 현재 1심에서 이긴 상태인데요. 아무튼 이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의 사망에 대해 질병 사망이라고 주장을 하였고, 이에 피보험자를 수술하였던 병원에서는 피보험자가 진단받은 외상성 뇌출혈과 당뇨가 관련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무슨 말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라는 이제 소견을 밝혔습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소견도 첨부하여 보험회사에게 주장을 하였어도 보험회사는 상해 사망보험금의 지급 책임이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끝까지 주장을 하게 되었는데요. 결국 이제 유가족은 소송을 가기 위해 준비를 하였고, 이에 이제 소송 준비에 대해서 보험회사한테 알리니까 그제서야 상해 사망보험금을 지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해 사망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약 6개월 정도 걸렸던 것 같은데요. 보험회사가 상해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려면은 피보험자가 앓고 있던 질병이 직접적으로 사망에 기여를 하였을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의 사망에 대하여 외상과 질병이 비슷한 정도로 이제 기여를 하였거나, 혹은 이제 그 외상이 사망에 직접적인 영향이 발생을 했다라고 한다면 보험회사는 상해 사망보험금의 지급 책임이 발생합니다. 이 부분 꼭 기억하시고요.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였고,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